73번 국도로 내려오던 북한군 3사단은 포천 중심부에 이르자 일부 병력을 서파로 보냈습니다. 퇴계원로로 이어지는 47번 국도를 따라 서울 동부로 들어가 포천과 의정부에 있는 아군 퇴로를 차단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그 둔터의 그 뒷산이라는 거는 그건 무동산인데, 그 무동산은 한 3km 좀 더 나와가지고 그 포천을 지나서 남양주의 파랴리, 부평리 이쪽에 와서 끊겨요. 그게 끊기면 거기서부터는 서울까지 후립니다. 막을 데가 없어요. 육군 수뇌부는 이를 막기 위해 육군 사관학교 생도회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신용철의 동서문화로입니다. 지난 6월 25일 KBS에서 6.25 특집으로 기획의 창에서 포천 372고지 539 50분간 방송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날의 전쟁터 포천시 내촌면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날의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그날은 6월 26일입니다.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바로 우리 고향, 내 고향인 포천시 내촌면에서 인민군 대부대와 우리 육사생도의 처절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26일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내용을 지난 6월 25일 6.25 특집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은 대체로 참전했던 육사 1기생, 2기생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전반적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저는 제 고향인, 제가 자랐던 그 고향인 내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향 포천시 내촌은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포천인데 여기에 이 붉은 선, 이것이 38선입니다. 그냥 38선 북쪽에 이쪽은 포천의 일부가 그 당시 북한 땅이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철원에서 내려오는 간선도로는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47번 국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포천시로 해서 의정부로 빠지는 도로는 43번 국도입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달린다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포천의 가장 동남쪽이라고 하는 데서 이쪽으로 내촌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 또 일동에서부터 화열면을 거쳐서 내촌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이 만나는 데가 여기가 내촌면입니다. 여기가 내촌 평야가 됩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수원산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에서 흐르는 하천이 왕숙천이 흘러서 이리에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Y절이 되는 데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땅입니다. 여기서 막으면 이 양쪽에서 도로에서 오는 군대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향 제가 자란 마을 이름도 둔터라고 그랬습니다. 둔터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주둔하는 터, 그런 뜻이었죠. 옛날부터 북쪽을 방어하는 중요한 전쟁의 그 기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일어났던 6월 26일에 그 전쟁, 이것을 KBS에서 다룬 372고지 내촌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은 서울로 직행하는 중요한 거리인데, 그런데 인민군 주력군 대부대가 포천 쪽에서는 이리에서 의정부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군대의 숫자도 적었고 또 이것이 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에다 신경을 쓰고 이쪽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태가 급박하니까 육군참모총장 최병덕 장군은 육사에 와서 육사의 교장한테 얘기하기를
그 기관병을 동원해서 이쪽을 막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사생도가 이쪽으로 동원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책에서 보이는 이 왼쪽 분은 신성모 국방장관이고 오른쪽에 분은 재병덕 참모총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중요한 시작이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근데 사실 놀라웠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는 아직도 졸업생이 한 기도 나오질 못했습니다. 1기생은 2주를 임관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2기생은 입교한 지가 불과 25일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냥 1기생이나 2기생이나 소위로 임관된 졸업생이 없었던 그런 상태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참모총장의 명령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는 1기생과 2기생을 내촌에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참전을 했던 분이 박경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92세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여기 책이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 2002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그분이 아주 생생하게 한 페이지 정도 기록한 게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오후 비상나팔이 울려 퍼지더니 완전 군장을 하고 훈련 파랑 연병장으로 집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육군사관학교 얘기입니다. 생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에 모였다. 모두 비상훈련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류탄과 소총 실탄이 분배되었다. 인민군이 공격해와서 포천전선으로 출동한다는 웅성거림이 있었다. 수류탄 투척, 그러니까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도 받지 않은 2기생에게 수류탄 2발씩 분배되었다. 분배가 끝나자 민간인으로부터 증발된 트럭에 생도를 태워 북쪽으로 향했다. 포천군 내촌면, 지금 포천시입니다마는 포천의 어느 능선에 하차한 생도들에게 개인호 구축 명령이 떨어졌다. 산에 가서 개인의 그 참호, 구덩이를 파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개인호 구축 훈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격에 맞지 않는 구덩이를 팔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갔다.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맹숭맹숭 뜬 눈으로 먼동이 틀 때까지 웅덩이에서 떨었다. 그 당시 밤에는 상당히 서늘했을 겁니다. 해가 뜰 무렵 북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우리 머리 위에서 포탄이 장렬했다. 여기까지에서 여기저기에서 포탄을 맞고 희생되는 생도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앞을 바라보니 인민군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었다. 아마 2,000명이 그 당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방을 향해 무작정 사격을 했다. 그저 공포에 질린 자의 사격이었을 뿐 총탄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 인민군 또한 생도들의 사격에 주춤거리며 몸을 숨겼다. 이때 후퇴하라 하는 육군사관학교로부터의 명령이 떨어졌고 생도들은 태릉 육사를 향해 달렸다. 첫 전투에서 처참한 패주였다. 생애 첫 전투에서 생도 2기생 85명이 전사했다. 나는 겨우 살아남았다. 이것이 박경석 예비역 준장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쓴 기록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처절하게 철수명령이 내렸고 적이 진격해 오는데 철수명령이 내렸다는 것은 뒤를 적군에게 내주고 패주하는 거기 때문에 희생이 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해서 뒷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북한군은 3, 4단, 구연대 2천여 명이 그 당시에 왔다고 그러고 북한군은 82mm 박격포, 탱크는 물론 45mm 대전차포 등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의 군대라는 건
소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잘해야 박격포 정도. 그래서 아마 중화기를 갖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렇게 북한의 인민군이 기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북침을 했느니 하는 문제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저 자신도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를 나중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가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Y자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에 가면 가산면에서 내천면으로 들어오는 경계인데 여기에 6.25 참전 육사생도 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비는 이 당시에 우리가 전쟁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죠. 비석의 상징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육사생도 참전 기념비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참전했던 군인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고 79년 12월 1일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경석 예비영 준장의 현재 아마 대전에서 사신다고 알고 있는데 90이 넘으신 분이 아직도 정정하시고 그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50분에 걸쳐서 내천 전투라는 이름으로 내천의 문제는 사실상 많이 다뤄지지 않았고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저는 바로 그 전쟁터에서 출생해서 거기서 자랐고 지금도 그쪽을 가는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전투라고 하고 전쟁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전쟁다운 전쟁도 아니었고 시작되자마자 그저 와서 패퇴했다. 그러나 적어도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날 오전에 일어났던 문제고 우리 그 당시의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으며 또 북한의 기습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은 부천이라는 이 일대 그리고요 38선 여기에서 38선에서 내촌 이 지역까지는 60-70km 멀지 않은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벗어나면 남양주의 진저읍이라든지 퇴계원으로해서 중랑교 육군사관학교 서울 동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일상 막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항이 전선이 뚫린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